우리 여기 지금 계정과 권한 부분 해야 되나요? 레지스터, 중앙처리장치하고 레지스터에 대한 부분까지 했죠. 그리고 계정과 권한 부분은 여기는 제가 아까 빠진다고 이야기했나요? 아닌가요? 음, 아니죠. 여기 시험 범위 포함되는 부분이죠.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네요. 그리고 음, 패스워드 크래킹 부분, 패스워드 크래킹 부분은 서버 관리자가 서버 관리자가 알아야 할 네트워크 기본 이론 부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요거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음, IP와 DNS 서브넷 마스크 그리고 네트워크 개념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그 IP 어드레스에 주소 체계 있죠. 주소 표기법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IP 주소가 표현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건 필요 없죠.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 IP 주소 체계에 대한 내용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P 주소 클래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요 표랑 여기 안에 보면은 그 설명들 있잖아요. 네트워크 주소 예를 들어서 호스트는 뭐고 네트워크 주소는 뭐고 이런 것들 있죠. 호스트는 뭐고 네트워크 구분자는 뭐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클래스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호스트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IP 할당 개수는 이 호스트의 개수에서 두 자리를 뺀 나머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 강의를 참조하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또 중요한 거는 클래스별로 ABC 클래스 있잖아요. D2보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 ABC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 번호 대역을 꼭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DNS는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여기 사설 IP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 얘는 역할이 뭐였나요? 얘가 요거는 뭔가요? NAT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AT 역할을 하는 내용들, 이제 그림을 그려서 NAT 역할을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요 그림과 그, 여기 맨 뒤에 보면 요 그림을 참고를 해서 걔네들의 동작 원리를 그러니까 네트워크 개념도와 그것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시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수업 시간에 인터넷 강의로 뭐죠 온라인 강의로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쳐가지고 하면 이렇게 얘네가 뭐가 어떻게 되고 NAT에서 뭐를 어떻게 해주고 밖으로 어떻게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이 그림을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그림이랑 똑같이 참조를 해서 그림을 보강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려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작 원리를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시오.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부분.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특수 IP 주소 목록에 보면은 얘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랜으로 사용하는 IP 주소 대역 있잖아요. 그래서 A 클래스에서는 얘를 사용하고 B 클래스, C 클래스 이런 식으로 그 랜 그 IP 주소 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IP 주소 대역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 제가 얘를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서브넷 마스크를 나누는 이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가 어떻게 해서 세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그냥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를 적용한 예시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 말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서브넷 마스크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설명, 그거를 그림도 그리고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요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크래킹 부분, 패스워드 크래킹 부분 여기 맨 위 장으로 넘어갈게요. 패스워드 크래킹 부분은 예, 보시면 여기서 패스워드 크래킹에서 윈도우 인증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윈도우 인증 시스템이 구조랑 걔네들의 동작 원리에 대한 내용들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은 뭐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 해시와 암호화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시와 암호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한 공격에 대해서 했는데 레인보우 테이블의 동작 원리 있잖아요. 얘네들을 어, 설명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뭐 숫자는 해시값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뭐 대충 비슷하게 적으셔도 돼요. 이거를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간략하게 뭐 대충 아무렇게나 지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얘네 번호가 맞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레인보우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레인보우 테이블에 대한 동작 원리 여기 설명이 있죠. 레인보우 테이블에 대한 설명. 이거를 제가 아니면은 예제를 주고 이제 그림에 대한 그림을 예제로 주고 그 그림을 설명하는 형태로 하든지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은 이거는 해시값은 외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쓸 수는 없고 그림을 이제 예를 들면 뭐 여기 앞에 있는 요 그림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설명을 뭐 쓰는 형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인증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얘네를 뭐 예를 들면 윈도우 인증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면은 얘가 뭐 그때 우리가 강의에서 설명을 경황하게 했어요.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뭐 로컬 인증, 그 다음에 도메인 인증, 뭐 그거에 대해서 각각을 다 여기다 설명을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이 그림을 그린 뒤에 다 설명을 하면. 그리고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그림들도 아까 거기 그림 안에다가 이 설명하는 부분을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수업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윈도우 인증 구조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보안 시험이나 뭐 그런 시험들에서 그 국가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 이 분석 원리나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윈도우 보안, 뭐죠? 정보 보호, 정보 보안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해시값 생성하는 거 있잖아요. 윈도우 인증을 할 때 해시값 생성하는 부분이 LM, NTLM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LM 해시는 어떻게 해서 그 말하자면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것들은 비밀번호 암호화를 LM 해시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NTLM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NTLM 버전 2는 어떻게 하고 얘네들의 각각을 이해하고 차이점도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차이점 알아두셔야지 되고요. 자격증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격증명은 뭔가요? 자격증명은 음? 한번 복습을 하면서 그 자격증명이 네트워크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 로그인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메인 컨트롤러에 묶여있던 컴퓨터인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물려있지 않았을 경우, 즉 인터넷이 안 될 경우에도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 자격증명이 없으면 도메인, 그러니까 뭐죠? 그 해당 컴퓨터에 로그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자격증명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요거 요 자격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암호정책, 계정 잠금 정책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실습 부분들은 저기 시험 범위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 실습 부분이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음, 해킹 기법과 대응책 거기 부분 567장 해킹 기법과 대응책 거기 부분 음, 여기 지난 시간에 했나요?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죠?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격, 그다음에 레이스 컨디션 공격,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얘를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뭐 이렇게 아마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그러면은 얘가 뭐 어떻게 되는 거고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뭐 걔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막을 수 있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대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레이스 컨디션 공격도 기본 개념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그 얘를 이게 그 기본 개념이 여기까지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공격에 대한 설명을 쭉 쓰고, 그 다음에 얘는 대응책에 대해서는 뭐 이 코드를 다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요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코드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개념 설명하는 거 여기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취약한 함수들에 대해서 이거는 외울 수 있으면 좋겠죠. 외우고 그다음에 어 그래서 그 함수들은 사용을 피해야 된다. 뭐 이것들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저런 함수들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get 버퍼 요 함수는 요런 형태로 대체된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죠? 스캔F 여기 부분은 요걸로 뭐 대체된다.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쭉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여기서부터가 다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막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에 대한 대응책을 쓰시오 이러면은 이제 요런 설명들을 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는 이럴 수 있겠죠.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러면은 이제 거기가 뭐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가 있고 힙 버퍼 오버플로우가 있고 각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걔에 대한 대응책을 쓴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그렇게 해서 전부 지금 어,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전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의 자료를 이제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 부분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뭐 여러분들 요거 시험 범위에 대한 설명 뭐 궁금한 사항 있나요? 없어요?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요번 시간에는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1시간 동안은 뭐를 하시냐면 제가 아까 찝어드렸던 내용 중에서 하나를 뭐죠? 요거 총 하나를 골라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기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쓰고 그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각자 하셔가지고 몇 시까지 제출을 하시냐면 어, 음,
이 시간이 원래 2시 55분까지 이제 하는데요. 55분까지니까 4시까지 4시까지 그 내용을 요 챕터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뽑아드렸던 내용들 그걸 하나를 뽑아서 수기로 작성을 해서 그거를 스크린샷이 아니라 스캔을 뜹니다. 핸드폰으로 그 스캐너, 캠 스캐너 같은 것들 하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찍으셔서 4시 30분까지 올리시면 충분하겠죠? 4시 30분까지 그래서 노트 정리해서 4시 30분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죠? 자, 그럼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은, 지금 출석 체크 한 번 더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과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야, 지금은 출석 체크 하실 필요 없고요. 그 세 번째 거 과제 제출하는 걸로 출석 대체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여기다 써줄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내용을 제가 보내드리고요. 과제에 늦지 않도록 4시 30분 이전에 반드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석 대체됩니다. 자, 아까 내가 뽑았던 내용 있잖아요. 전부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수업 시간에 그 설명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시험 범위, 여기서 얘는 이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테마에 대해서 하나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그 전체 내용, 물론 그러니까 챕터 1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챕터 1이면 챕터 1 중에서 제가 뽑았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한 애들은 전부 해야지 되는 게 맞죠. 그죠? 여기는 안 봐도 돼요 하면 그 부분은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명진?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으면 이번 시간 수업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업 그러니까 기말고사 화면을 얼굴을 봅시다. 아, 공유 여러분 제 얼굴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제 얼굴 보이시죠? 보이나요? 네네. 그래서 시험 공부는 지난번처럼 이제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가 많이 덜 돼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뭐뭐뭐뭐 해라 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찝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지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번에는 어, 그 시험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내용이나 써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점수를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한 번의 기회로 족하고 이번에는 내용을 제대로 잘 공부를 해서 쓰셔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그래서 과제 혹시 또 밀렸던 과제들이 있는 분들은 잘 추가로 제출해서 물론 이제 기간이 지나면 점수는 깎여요. 깎이지만 제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아니, 기말고사 때 오프라인 시험인 거 아시죠? 교실에서 시험 보는 거 제가 단톡방에다가 교실 공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시험 어디서 보는지. 그래서 혹시 모르면 단톡방에다가 제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참, 시험 시간은, 지난 그 중간고사랑 마찬가지로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달력보시면. 우리가 12월 9일 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호천관 806호, 호천관 806호이고요. 그 다음에 806호인데 8교시, 즉 우리 몇 시부터 시작이죠? 8교시가? 8교시, 8교시 몇 시죠? 8교시면 2시에 시작해서 2시 50분, 2시 50분, 2시 50분. 4시에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4시. 시험 시간 4시. 기말고사. 네. 시험은 그 4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4시에 시작이고 호수는 장소 호천관 26-806은 뭐예요? 26은 뭐야? 806 이렇게 써 있거든? 26-806이라고 써 있는데 26은 뭐예요? 어? 모르나요? 그냥 806호인 거죠? 이거. 응? 대답을 해봐요. 그래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지금 코로나 막 500명씩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시험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오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다음 주에 4시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